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토익 스피킹 레벨 7 취득 보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토세신 이현석입니다. 자, 여러분이 토익 스피킹에서 상위 6에서 8%에 해당하는 레벨 7 등급 취득을 원하시기에 이 과정을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전략과 전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상위 10% 이내에 들어가는 게 모든 시험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토익으로 말하면 900점대 이상을 아주 안정적으로 받아야만 나오는 점수 대역인데, 자, 여러분이 이 점수 대역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단 상위 등급, 굉장히 높은 등급이죠. 160에서 180점대 대역의 등급을 여러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문제별로 공략 포인트를 잘 만들어서 정말 감점 요인을 줄이는 것이 최대 관건이고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빨리 섭렵해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 레벨 7이 그때그때 시험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취업준비생들에서는 평균 한 8.2% 정도, 낮을 땐 6%까지도 나옵니다. 그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6에서 8%란 건 상당히 상위권의 점수 대역을 여러분이 지금 따겠다고 도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희 과정을 완강을 하고 열심히 연습해서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그 방법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럼요. 일단은 핵심 필요 요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익 스피킹이라는 시험이 제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15초, B와 B 사이에 다 넣어야 됩니다. 15초짜리도 있고요. 30초짜리도 있고 45초, 60초로 나눠져서 총 11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초단위 답변 전략을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걸 꽉꽉 채울 수 있게 여러분이 뭔가의 대책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유형별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초단위, 즉 시간을 많이 남긴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이 다 꽉꽉 채우는 전략이 있어야만 레벨 7이 잘 나옵니다. 문항당 배점 전략이 필요하죠. 각 문항별로 만점 전략들 일단 좀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대충 요 정도 얘기하면 점수가 한 반 정도 나오겠다 갖고는 좀 부족하고요. 각 특히 단답형 문장일수록 여러분이 만점이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지금부터 하나씩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점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질 텐데, 레벨 7이 160에서 180점, 200점 만점에 여러분이 감점 요인이 그럼 40점 이상 감점되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각 문항별로 감점이 어디서 되는지를 저희가 빈출로 나오는 감점 요인들을 전부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좀 막아볼 겁니다. 점수 딸 땐 따더라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여러분이 많은 점수를 따면 이기죠. 그렇지만 더 많은 실점을 하면 지게 됩니다. 바로 그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요. 공략법입니다. 첫째, 파트별로 족보 공식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인수분해를 수학에서 하려면 인수분해 공식을 모르면 절대 할 수가 없죠. 미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해 공식 모르면 아예 수학 문제 풀이가 불가능하듯이 여러분이 파트별로 완벽한 답이 나오기 위해서 그거에 맞는 파트별 공식과 같은 족보를 지금부터 학습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 전반부에서는 정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식들을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나는 만점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레벨 7이 잘 안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시험을 1년에 수십여 차례 봅니다. 1인당 수십여 차례 보는데 200점 만점 나오는 거 이미 다 확인한 그런 템플릿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성적표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고득점 표현 공략. 즉, 여러분이 평범한 평이한 답변들만 갖고는 이게 160점대 이상의 등급이 잘 안 나옵니다. 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족보와 같은 그런 판형에다가 고급스러운 표현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고급스러운 표현이 아무 데서 막 나오는 게 아니죠. 주제별로 저희가 잘 섭렵을 해서 몇 개씩만 외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산점이 적용되는 표현을 꼭 숙지할 수 있게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문법 실수 최소화는 아까 감점 요인 강세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감점 요인들이 관사 처리라든가 전치사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사 어더도 물론 너무 중요해요. 어더를 넣을 수 있어야 7이 나옵니다. 만점을 주려면 어더를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관사, 부정관사가 굉장히 어려운데 언제 써야 되는지만 알면 토익 스피킹에서 딱 제한적 상황에만 정확히 쓰면 됩니다. 전치사는요, in과 at과 on, from, to 요 5개입니다. 이 5개를 정확하게 얼마나 쓸 수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등급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표 쪽에선 그래요. 그 다음에 시제도 마찬가지로 시제로 여러분이 현재하고 과거 왔다 갔다 흔들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레벨 7은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점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어 문법 실수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법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거기를 깨끗하게 클리어링을 할 겁니다. 즉, 여러분이 점수를 딸 땐 따더라도 잃는 점수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잘한다 해도 이게 등급 판정 요소의 50%. 자, 눈앞이 깜깜하십니까? 자, 이 50%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나머지 50%가 뭐냐면
바로 전달력입니다. 자, 이 중요한 얘기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내가 아무리 좋은 표현과 아무리 감점 요인을 줄인다 하더라도 이게 말로 전달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못 알아듣게끔 얘기했을 때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발음이나 어떤 그 강세의 어떤 판단 요소가 여러분이 1번, 2번 읽는 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노래로 말하면 가수가 가사말을 외우는 건 반이고요. 나머지는 음정, 박자, 화음에다 얼마나 가지고 노는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노래를 못해요. 음악에 있어서 음정 박자를 못 맞춘다는 얘기는 이게 노래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가사말 외우고 나오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달력, 표준 발음과 발화 속도도 늘리는 연습도 저희랑 꼭 해주셔야 돼요. 많이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더불어서 거기에 정확한 강세, 영어는 강세 중심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약, 약약 이렇게 강세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강세 주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발음 강세를 정말 전문적으로 올리는 전문가이신 김소라 선생님 그분을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과 훈련을 또 할 겁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파트별로 나눠서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예정인데 그 훈련도 자세히 하셔야 되고 전달력 올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발음보다 강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음은요. 총체적인 발음을 한순간에 확 좋아지게 만들 수는 없지만 가장 한국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발음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 발음들을 좀 좋아지게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틀리는 빈출 단어는 이미 저희가 한 50여 개로 잡아놨거든요. 그 단어들을 미친 듯이 훈련을 할 겁니다. 핵심 전략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답형과 같은 아까 질문에서는 50대 50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무조건 나왔다 만점이 나오는 그런 전략들을 유형별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템플릿을 숙지를 잘 하셔야겠죠. 단답형 답변 전문으로 김소라 선생님이 맡아주실 겁니다. 저는 서술형 답변을 유형별로 정리해서 완벽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연습을 시키는 걸 도와드릴 겁니다. 후반부에 서술형 답변을 파트별로 나눠서 이렇게 공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주제별로 답변을 통일할 겁니다. 고객 불만이 뭐든 간에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전액 보상 후 추가 보상까지 해서 만점을 받아올 겁니다. 전달력 향상, 고강도 발음 강세 훈련을 해야 되고 이 피드백 요소는 뭐냐면 여러분이 오픈 단톡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강 최초로 여러분이 단톡방에서 학습 지원을 저희한테 직접 실시간으로 24시간 새벽 3시 31분에 올려보세요. 32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24시간 여러분이 원하면 질문 아니면 내가 발음이 이게 좋은지 세트 녹음한 거 올려주시면 그거를 개별 피드백을 저랑 김소라 선생님 직접 드리겠습니다. 직접. 절대 누가 해드리는 거 없고 저희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고강도 발음 훈련 후 그게 어느 정도 먹히는지 부족한 점이 뭔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카톡 24시간 피드백입니다. 그리고요. 토익에서 LCRC 선생님이 있듯이 토익 스피킹 대한민국 최초로 파트별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연구를 따로따로 합니다. 김소라 선생님께서 발음 강세와 단답형 답변을 가장 효율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하게 계속 연구해서 전문가로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다면 저는 표를 심층 분석하고 서술형 답변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정말 신의 경지에 빨리 다다를 수 있게 그래서 상위 9%, 7%, 6%에 해당하는 정말 상위권 레벨 7에 등극할 수 있게끔 그렇게 토스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답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파트별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저희도 시험을 거의 매주 봅니다. 매주. 둘이 앞에서 연 50회가 넘어요. 50회. 거의 매주. 격주로 거의 매주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돼서 저희가 그 성적표들을 매번 200점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영어를 잘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쪽 답변이 200점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험을 계속 보고 있고 자, 이게요. 여러분의 성적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게 레벨 7을 받은 첫 시험에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원래는 6이 나왔는데 7로 나온다거나 이게 상승폭이 있는 성적표들 저희가 아주 유심히 잘 봅니다. 분명히 레벨 6에서 레벨 7으로 올라간 어떤 성적표들 이게 2017년도 성적표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 2016년 것도 섞여 있지만 200점 레벨 7에서 200점이 꼭 나와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더 강력한 여러분이 이제 그대로 읽었을 때 200점 만점이 저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의 똑같은 퍼포먼스가 만약에 나온다면 200점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저기서 감점을 많이 받겠습니다. 그래서 6에서 7로 올라간 성적표들 7이 곧장곧장 나온 160, 170, 180점대 성적표 수백 개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이 레벨 7 취득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희가 실증적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자, 돌아다니면서도 여러분이 그리고 토익 스피킹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문제 답을 전부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현실적인 발음으로 교포들이 읽었습니다. 왜? 백인들의 발음은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에서 거의 평생을 산 한국 사람이지만 교포이신 분들이 발음이 굉장히 우리가 따라하기가 편하거든요. 깨끗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음성 파일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답 전체 음성 파일을 계속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셨으면 좋겠고, 요게 이제 저희가 가장 여러분께 정성스럽게 등급 취득을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24시간 동안 오픈 채팅방에 참여를 하시면 여기서 각종 여러분의 음성 답변에 대한 피드백, 그렇죠? 직접 여러분의 음성을 들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선 포인트도 드리고 각종 질문과 여러 가지 시험 전략들, 레벨 7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하고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혼자만은 힘듭니다. 거의 현장에 와서 여러분이 똑같이 수업 듣는 것과 똑같은 효과, 단지 수업은 원거리에서 듣고 케어는 현장 강의와 똑같이 맞는 24시간 밀착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공부하시는 분은 새벽에 질문 언제든지 올리시면 둘 중에 한 명은 깨 있습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한 명 깨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다음에 저희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2017년도 1월 1일자 시험 문제부터 시작해서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올려드렸습니다. 블로그에. 거의 복원 수준을 거의 100%로 저희 공식 사이트에 올려드린 게 아니라 블로그로 올려드린 이유는 어쨌든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서 참고하세요. 그냥 커뮤니티니까 아, 이런 문제가 나왔었구나, 이런 거 보시면서 블로그 상에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블로그에 어떻게 오시는지는 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하시고 검색을 하셔도 돼요. 자, 하시면 여기 오픽, 토익 스피킹 같은 그런 시험 문제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냥 커뮤니티니까 거기 보신 분들이 같이 업데이트도 하고 정확하게 저희가 보고해서 올려드리니까 그냥 연간 단위로 매주 그냥 신규 문제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 정보를 딴 데서 얻지 마시고 그냥 저희 블로그에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수강을 하시는 분들의 특전 중에 하나죠. 정확한 기출 문제를 매주 파악할 수 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매월 신규 특강. 자,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저희 강의뿐만 아니라 매달 2개씩 저희가 본 시험 중에 2개를 골라서 풀이를 해드립니다. 저희 템플릿이나 저희 과정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먹히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나왔고, 약간 좀 새롭지만 어려웠던 문제들,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쉬운 문제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해서 저희가 200점 만점을 받았는지 성적표 공개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200점 만점이 나오더라를 매달 알려드려요. 매달 신규 영상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1년이 몇 개예요? 24개 세트를 또 공짜로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각각 풀이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자, 여러분께 장학금을 드리고 싶은데, 레벨 6 달성, 7 달성, 8 달성 시에는 8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나오는 거죠. 7도 마찬가지예요. 자, 출석 조건과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 플러스 그 다음에 등급 취득이 돼서 성적표 인증을 해주시면 수강료의 100%, 200%, 무려 300%를 환급해드리는 획기적인 여러분의 장학금 제도도 활용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적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꼭 그런 기회를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시험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접근은 일단 알고 여러분 접근을 잘 하셔야겠죠. 시험에 대한 소개도 드렸고 어떻게 하면 레벨 7까지 가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략도 일면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케어를 받치는 게 중요한지, 말하기 시험은 토익처럼 그냥 여러분이 문제 알고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보고 나서 그게 문제가 뭔지를 계속 피드백을 또 받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 토스의신에서는 여러분이 내용적인 측면만 건드리진 않습니다. 왜? 그것이 등급의 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달력적인 부분 저희가 항시 24시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등급 따는 때까지 저희는 계속 도와드립니다. 과정 중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기간이 끝나도 등급을 딸 때까지 단톡방에서 도와드리니까 그거 여러분이 꼭 숙지하시고 저희와 함께 꼭 레벨 7의 목표 빠른 시간 안에 등급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소라 선생님과 발음을 어떻게, 강세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고강도 훈련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토익 스피킹 초단기 레벨 7 공략법을 함께할 저는 토스의 신 김소라입니다. 자, 앞서서요, 이현석 선생님과 함께 시험에 대한 간략한 이제 정보들은 다 숙지가 되셨을 텐데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학수고대하고 있는 전략들을 각각의 이제 파트별로 어떤 공략들을 써야 되는지, 어떤 템플릿 표현들을 써야 되는지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 그런 이제 템플릿 표현들이랑 그리고 각각의 파트별 공략법들은 저희 보는 과정 속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그때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전에요, 그 파트별 템플릿들을 일단은 레이터들한테, 듣는 사람한테 우리가 전달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게 바로 자 눈치채셨겠지만 발음이랑 강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이제 스피킹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요. 막연하게 그냥 발음이랑 강세가 중요해요.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저 못지않게 그 중요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냥 막연하게 중요하다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강세와 발음에 대해서 어떠한 규칙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 이론 자체를 우리가 숙지를 하고 가야지만 각각의 파트별 표현들로 우리가 잘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앞서서 설명드렸겠지만 발음이랑 억양이랑 강세는 모든 파트의 공통적인 평가 요소로 자리 잡혀 있어요. 자, 한마디로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자, 소리를 내는 방법, 영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스피킹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소리를 내는 방법, 지금부터 기본적인 전략들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강세 규칙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건 딱 두 가지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용어에다 강세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어에다 강세를 빼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벌써 머리 아파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내용어, 뭐 기능어 이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문법적으로 접근하셔서 이런 것들을 막 이론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으셔야 되는 때가 왔을 때 이런 이제 내용어가 보이면은 강세를 줘야 된다라는 그 이론 자체를 인지를 하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요. 내용어에다 강세를 달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말 그대로 내용이 담겨져 있는 품사에다가 강세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표적인 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뭐 부정어랑 대시대명사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능어는 이제 반대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문장 안에서 어떤 펑션적인 기능을 안에 이제 단순한 역할을 수행하는 애들인데 내용적인 어떤 이제 부분들은 별로 포함이 안 돼 있겠죠. 그래서 인칭대명사 뭐 she, he라든지 조동사 뭐 can, will 뭐 would 같은 것들, 그다음에 전치사, 관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 소유격 같은 것도 기능어에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겠죠. 자, 이거 이제 두 가지를 결국에 이제 적용을 해서요. 이제 결국엔 같은 의미인데 두 가지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을 우리가 예문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 예문들도요. 제가 이제 아무거나 그냥 영작을 한 건 아니고 실제로 토익 스피킹에서 많이 이제 출제가 되었던 이제 파트 1에서 따왔던 그 이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문에다 적용을 해보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If you'd prefer to leave a message, press 1. 자, 제가 지금 강세를 지금 적용을 해서 읽었죠. 그래서 강세를 준 단어 자체가 결국에 뭘 의미하느냐? 내용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사랑 명사 같은 것들이 좀 섞여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이 동사들 이제 아니면 명사들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 있죠. 요 단어들만 우리가 조합을 해가지고 레이터들이나 아니면 원어민들한테 전달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의 의미를 대충 어떻게 전달하려고 했는지 이 문장 자체의 의미가 대충 파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겠죠. 우리나라 이제 한국말은요, 여러분들 강세 중심의 언어라 이제 정반대예요. 음절 박자의 이제 언어라고 해서 모든 음절마다 동일한 구간마다 각각의 이제 같은 시간이 이제 부여가 되게끔 돼 있어요. 예시 문장을 좀 들어볼까요?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라는 이제 문장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내용어에다가 강세를 주면서 이렇게 길게 읽지는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읽지는 않잖아요. 모든 음절마다 동일한 소리가 들어가죠.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자, 같은 시간이 부여가 되게끔 돼 있다란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영어랑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세 규칙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습관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장을 보셨을 때요. 어떤 것들이 내용어인지 몰라서 어떤 것들이 기능어인지 몰라서 강세를 못 주는 경우는 없어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읽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한국어랑 차이점도 있지만요. 계속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내용어에다가 강세를 주는 그 규칙 자체를 여러분들 숙지만 하고 있다면은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 모든 문장마다 그게 이제 처리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도요.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얘들도 주요한 이제 내용어들에만 강세를 주는 거죠. 자, 뒷장에서 제가 곧장 설명을 드릴 거지만요. 내용어가 연달아서 오는 경우에는 모든 내용어마다 강세를 주는 게 아니라 각 앞에 나와 있는 순서상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그 단어에만 강세가 부여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도 영어에 대한 실용주의가 약간 이제 부여가 돼 있는 이제 규칙인데 영어는요. 이제 굉장히 이제 신기한 언어 중에 하나예요. 우리말도 이제 과학이 많이 이제 적용이 돼 있는데 영어도요. 특히 이제 미국식 영어는 사람들이 편하게 발음이 되게끔 계속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제 언어의 과학이겠죠. 그래서 얘네들도요. For more information. 이게 사람이 불편하게 발음하게끔 이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수식어에다가만 강세해요. For more information. 자, 얼마나 쉬워요. 근데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자, 그 다음에 please 같은 이제 단어도요. 여러분들 쉽사리 기능어라고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이제 단어인데 please는 알고 보면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이는 게 대부분이겠죠. please.
please visit 요청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제 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부사에 해당되는 것도 나름대로 내용어이기 때문에 항상 강세를 주시는 게 맞겠죠? 자, please 보이면 그냥 무조건 강세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Please visit our website. Please visit our website. 자, 이런 것들을요. 어떤 단어가 얼마만큼 비출도가 높고요. 그리고 어떤 지문에 따라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제가 과정 속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자, 그건 이제 그때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강세 규칙 자체를 여러분들 캐리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 At 7 p.m. a shuttle bus will arrive. At 7 p.m. 자, 얘도요. at이라는 전치사, 기능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는 7시라는 그 정보 자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숫자 7에다가 강세를 주는 게 맞겠죠? 모든 숫자는 앞으로 계속 강세하면 돼. 숫자 자체 그 고유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강세가 부여가 되고요. A shuttle bus will arrive. 자, 사실은 요 7시보다는 제가 요것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을 채택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will 같은 조동사가 나오면 특히나 한 걸음에 달려나가요. 왜냐?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틀리지 않게 발음하는 단어들은요. 대부분 기능어들이에요. 왜냐? 철자가 또 짧고 쉬운 단어들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철자가 짧고 쉬운 단어일수록 기능어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 확률적으로. 그래서 얘에다가 주지 말고요. 근데 will이라는 내가 자신 있는 단어에다가 강세를 주는 게 아니라 뒤에 수반이 되는 메인 동사가 있겠죠. 조동사가 나오면 뒤에 항상 진짜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동사에다가 강세를 달라는 거예요. will arrive가 아니라 will arrive. will arrive. 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arrive라는 진짜 내용이 전달이 되게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다 조합을 해서 at 7 p.m. a shuttle bus will arrive. A shuttle bus will arrive. 자, 이렇게 뒤에 무게중심을 확 실어줘야겠죠? 자, 스포트라이트는 언제나 내용어에다가 비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규칙은요. 자, 내용어가 그렇다면 연달아서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용어가 우리가 연달아서 오는 케이스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자, 형용사 플러스 명사. 요게 이제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고요. 뭐 비교급 부사라든지 형용사가 굉장히 많이 연달아서 오는 경우도 있겠죠. 뭐 형용사가 2개뿐만 아니라 뭐 3개가 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 형용사, 명사가 또 연달아서 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많은 수식어들이 이제 결합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 강세를 넣으면은 당연히 이제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발음을 하기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강세법이 적용이 되게끔 돼 있어요.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의 원리라는 거죠. 자, 형용사와 그리고 명사가 결합돼 있을 때는요. 둘 다 힘들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순서상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에다가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셔츠라고 할 때 blue shirt 이렇게 힘 빼지 말고요. 그냥 blue shirt. blue shirt. blue라는 형용사에다가만 강세를 주시는 거야. blue shirt. 이렇게 힘 빼는 게 아니라 blue shirt. blue shirt. 자, 왜냐? 순서상 앞에 나와 있기 때문이라 그랬었죠. 굉장히 단순해요, 원칙은요. 자, 그 다음에 자, 음식도요. 맛있는 음식, tasty food. 그 다음에 현대 기술할 때도 modern technology 하면 되겠죠. technology 할 때 이거는 이제 단어 안에서의 음절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급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더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자, more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항상 강세, 여러분들 항상 more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순간 more efficiently. more efficiently. 반대로 하면 굉장히 의미 전달력이 떨어지겠죠? 자, 밑에 있는 것도요. beautiful wooden doors. 자, 아무리 많은 형용사가 오더라도요. 그냥 순서상 제일 앞에 있는 것에다가요. 자, 그리고 형용사, 명사, 명사. 명사가 뒤에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앞에 나와 있는 형용사에다가만 강세를 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규칙은요. 요것도 이제 같은 규칙인데요. 근데 명사와 명사 2개가 이제 연달아 왔을 때도요. 요건 이제 합성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이 그 읽으실 때요. 특히나 이제 파트 1 같아서는 준비 시간에 요게 한 단어라는 걸 재빠르게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무런 여러분들 해석도 없이 읽으시면은 movie, theater. 2 단어가 알고 보면 한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2개처럼 읽어버린 거죠. 그러면 또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2개 이제 띄어쓰기도 의미가 없어야겠지만요. 강세도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한 단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강세를 앞에다 주셔야 됩니다. 자, 영화관이죠. 영화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한국말로 읽을 때도요. movie theater, movie theater. 자, 그다음에 parking lot 주차장. business hours. 자, 이런 것도 이제 합성어의 개념이죠. 요거 이제 나름대로 영업시간이라는 의미인데, 자, business라는 순서상 앞에 나와 있는 수식어에다가 강세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dmission fee, 요거는 입장료, travel agency. 전부 다 토익 스피킹에서 여러분들 최다 빈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깐 이제 강의를 멈추시고, 자, 읽는 연습을 하더라도 요거는 충분한 이제 가치가 있는 단어들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사, 형용사, 명사가 나열되는 경우, 자, 부사에다가 줘야겠죠. 왜냐? 내용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순서상 앞에 나와 있네요. 자, 앞에 나와 있으면 그냥 강세예요. 자, 이유도 없이요. Very big house, very big house. 그 다음에 이제 합성어군들도요. 이건 이제 보통 이제 하이픈 처리가 돼 있는데,
자, good looking. 자, good looking. 요거는 우리가 외모에 대한 묘사를 할 때, 그림 묘사를 하는 파트가 파트 2잖아요. 그림 묘사를 할 때 외모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써야 되는 주력 표현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들도 우리가 다 계속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단어인데, 자, 준비가 잘 된 well prepared. 자, 계속 따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셔야 돼요. well prepared. well prepared. 그다음에 자, 나이대를 묘사할 때 사람이 어떤 나이대로 보입니다. mid 60s. mid 60. 쟤도 읽으실 때 한 음절처럼 읽으셔야 돼요. 나중에 mid이 아니라 mid가 아니라 mid 60s. 자, 그 다음 규칙을 보면요. 자, 부정어에 관한 건데요. 부정어는 이거는 이제 말할 것도 없이요. 항상 강세를 줘야 돼요. 자, 왜냐? 부정어 자체가요. 그 문장 자체에서 그 문장의 의미를 부정문으로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즉시 강세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어가 어떤 단어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딱 봤을 때 이제 비주얼적으로 부정어처럼 생긴 것들에 모두 다 이제 강세를 주신다. 자, 그러면 예문을 좀 몇 가지만 볼게요. 자, 부정어에다가 예문을 적용을 했을 때요. You can't meet your friend that day. You can't meet your friend that day. 자, 다른 내용어에다가 또 당연히 강세를 주셔야죠. 그런데 제일 많이 줘야 되는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요 부정어라는 거죠. You can't, 못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You can't meet your friend that day.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것도요. You don't have to pay to get in. You don't have to pay to get in. 자, 뒤에 내용어들 중요해요. 자, 동사들 중요하고요. 부동사 중요한데 이거를 여러분들 지불을 안 해도 된다. 입장을 하기 위해서 지불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 팩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에다가 강세를 적용하셔야겠죠. 자, 세 번째. No, that is incorrect. 자, 이렇게 단순한 대답을 할 때도요. No라는 단순한 대답 자체에다가 강세를 줘야지만 아니라는 의사 표현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겠죠. No, that is incorrect. No, that is incorrect. 어떤 틀린 정보에 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할 때 파트 4에서 주력으로 써야 되는 답변 핵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상급도 이제 거의 뭐 막 비슷한 급인데 최상급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의미가 세상에서 최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내용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세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최상급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토익 스피킹에서 가장 여러분들 쉽게 만나볼 법한 그런 강세들만 모아놨습니다. 저 최상급들. best. 자, 한 번씩 읽어볼게요. best, most, biggest, latest, fastest, lowest, freshest. 자, 이런 이제 최상급들은 파트 1에서 어떨 때 가장 많이 나오느냐? 자, 광고문의 성격을 갖는 지문에서 많이 나오겠죠. 자, 왜냐하면 아무래도 모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장 최상의 조건을 갖고 있는 어떤 뭐 영업점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가장 신선한 그런 음식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에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최상급들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파트 1에서 광고문을 여러분들 마주를 했을 때 최상급은 항상 강세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미리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예문을 또 볼게요. You can find the lowest prices on computers. 자, 얘네들도 제가 결국에는 다 이제 광고문에서 따온 것들인데 You can find the lowest prices. 가장 낮은 가격이라는 정보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강세들도 다른 내용어에다가도 당연히 강세를 부여를 해주셔야 되지만 lowest라는 정보가 이 문장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어가 됐죠. 자, 밑에도요. We can make the best lemonade in town. We make the best lemonade in town. 자, 가장 최고의 레모네이드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best는 최상급에다 주시고요. 자, 세 번째. One of our area's most popular musical groups. One of our area's most popular musical groups. 가장 인기가 많은 뮤직 그룹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상급들은 또 뭐 인지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딱 이제 비주얼적으로 어떤 게 최상급인지 자, 누구든지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인지를 잘 하는 순간 강세만 잘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요, 구동사예요. 요건 이게 약간 어려운데, 자, 왜냐? 뒷단어에다가 오히려 이제 강세를 줘야 되는 그런 좀 특이한 규칙이 있어요. 자, 이것도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을 여러분들 전치사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이제 기능어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동사이죠. 그래서 자, 동사의 뒷부분에다가 그냥 강세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find out. 자, out이라는 전치사에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동사의 뒷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동사는 약간 예외적으로 구동사의 그 의미를 100% 전달하기 위해서 find out이라고 하면 안 돼요.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찾아낸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려면요. 근데 find out 다시 해야 돼요. find out. find out. 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눠주다 할 때 hand out, give out. 그 다음에 자, 찾아 나서다 seek out. 그 다음에 자, set up,
set up 하면은 뭔가 이제 설치해놓다, 구비해놓다라는 의미죠. 자, 이런 것도요. 제가 임의로 아무거나 선정을 해놓은 건 아니고요. 앞으로 다 토익 스피킹에서 가장 많이 써야 되는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요하는 그런 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파트들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될 그런 구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의미도 외우셔야 됐지만 당연히 스피킹 시험인 만큼 강세 규칙을 자체를 외우셔야 된다 그랬었죠. 자,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빈출 어휘에 대한 이제 훈련을 해볼 텐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규칙들은요, 사실은 이제 내용적인 이제 면에서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 적용해야 되는 규칙들이에요. 그런데 자, 단어 하나하나에도 음절에 대한 규칙이 있겠죠. 자, 음절이 이제 여러 개인 경우에요. 영어에서는 보통 한 음절에 주강세가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모든 단어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우리 이름절에다가 강세를 줘야 되는 그런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 명사군인데요. seminar. 자, 이렇게 단순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단어일수록 여러분들이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쉬운 단어라고 해서 대충 읽는 게 아니라 그런 단어일수록 정확하게 seminar. 그 다음에 conference. 얘는 뭐 우리가 토익 스피킹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내내 보게 될 단어 중에 하나인데 회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conference. 자, 그 다음에 workshop. 자, 워크숍이에요. workshop. 그 다음에 session, restaurant, 식당. 그 다음에 review. 자, review가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 앞에 강세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처리를 해놨었죠.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제 기준이 뭐냐면요. 역대 이제 수강생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토익 스피킹 응시자분들이 가장 많이 틀렸었던 그런 이제 단어들만요. 빨간색으로 좀 표기를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틀릴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자, 그럴수록 주의해서 봐야겠죠. 자, review. 명사할 때는 review고요. 그 다음에 research, concert. 자, 콘서트도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외국어인데 콘서트가 아니라 영어로 인지가 되려면은 concert 하셔야만 돼요, 여러분들. concert. 그 다음에 interview. 그 다음에 management, furniture, energy. 자, 에너지 같은 단어는 뒤에 G라는 그 이제 발음 자체가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앞에 신경을 쓰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energy라고 이제 발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energy랑 energy는 달라요, 여러분들. 차이를 느끼셨죠? energy. G라는 음절의 소리가 정확하게 나줘야 돼요. 자,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strategy. G가 강세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리를 확실히 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benefit, vegetable, temperature, effort, opening, ocean. 자, effort 할 때 여러분들 이것도 상당히 많이 틀린 단어예요. 자, 저희 이제 현강 수강생들이 이걸 이제 연습하실 때 제가 이제 많이 들어보는데, 자, effort랑 뭐랑 헷갈려 하시면은 effect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토익 스피킹에서 빈출 단어겠죠? 그래서 effect는 이제 효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effort는 이제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의미 자체가 노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노력해야 되는 단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제가 지어낸 규칙이긴 한데요. 어쨌든 외우기 위해서 effort. 그러면 첫 음절부터 노력을 해서 읽으셔야겠죠? effort. 단어의 의미 자체가 노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effort. 그 다음에 자, effect. 요건 이제 효과라는 건데요. 뒤 그 앞에 여러분들 스펠링의 철자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effect가 아니라 얘는 반대로 뒤에 강세예요. effect. 자, 효과는 어떤 일의 뒤에 나타나게끔 돼 있죠? 그러면은 강세도 뒤에 주시는 거예요. effect.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셔서 자, 강세 틀리지 않도록요. 자, 그 다음에 opening. 자, 얘도 이제 알고 보면 이중 모음에 가깝는데, 근데 opening 하면 안 돼요. opening이 아니라 opening. 자, o 하고 감탄사 해볼까요? opening. 자, 뭔가 이제 열다 아니면은 개업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쓸 때요. 그 다음에 ocean. 자, 이것도 이제 이중 모음에 가깝겠죠? ocean이 아니라 ocean.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군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동사군들 중에서 이름절에 강세가 들어가는 빈출 단어들 recognize. 자, RE로 시작한다고 해서 전부 다 RE로 소리가 읽히는 게 아니라 자, 왜로 읽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것도 잘 봐두세요. 근데 recognize예요. recognize 아니라 recognize. celebrate, 기념하다. dedicate, 헌신하다죠. 그 다음에 demonstrate, 시연하다. 그 다음에 offer. 자, 이것도 많이 틀려요. 은근히요. offer가 아니라 offer예요. 앞에 강세 offer. 그 다음에 hesitate, 주저하다. 자, 형용사군들 various, alternate. 자, alternate가 아니라 alternate이에요. 늦. 한 음절이에요. 이것도요. 소리가요. alternate. nate라고 하는 순간 강세가 여기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강세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강세를 죽이는 음가가 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영어에는요. 모든 영어 단어에는요. 그 강세가 안 들어가는 나머지 음절에는 으라는 음가가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alternate가 아니라 alternate.
늦 해야지 강세가 죽어버리죠. alternate. alternate. 강세는 이름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완벽한 할 때도 perfect. perfect. positive. let go. 자, 지역의 할 때 하면 let go. let go. 자, 얘도 약간 이중모음이 하면 돼요. local이 아니라 low. 자, 낮다 할 때 let go. 그 다음에 자, 부사군들 recently. 자, 요거 별표. 자, recently. 이게 최근에라는 뜻인데 이거는 토익 스피킹 응시자들이 역대 가장 많이 틀렸던 단어인데 5위 안에 꼽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자, 최근에라는 의미인데 왜 틀릴까요? 강세 때문에 틀리겠죠? recently라고 이제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recently가 아니라 반대요. re의 강세인데 1.5배 정도 더 길게 해보세요. recently. recently. 자, 최근에라는 말을 못하는데 점수를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가 받기가 좀 힘들겠죠? 근데 recently. 자,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단어. 그 다음에 자, currently. 자, 현재 currently. 그 다음에 partly. 부분적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음절의 강세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사실상 이제 이음절의 강세를 줘야 되는 게 약간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면 중간에 어딘가를 우리가 찾아서 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것만 최소한 해주셔도요. 파트 1의 웬만한 단어들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가볼게요. 명사군들. today, tonight, tomorrow. 자, 얘네는 의미상 오늘 밤, 내일이기 때문에 세 개를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음절 강세 규칙이 다 동일하잖아요. 셋 다 이음절에다가 줘야 되는 명사들이고요. 자, events. 자, 이거는 약간 이제 마의 단어인데, 근데 events가 아니라 events 해야지만 영어예요. events. 복수일 때 events. 단수일 때는요, event 하면 되겠죠? event. 뒤에 무게중심이 완전 쏠려 있는 자,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 지연할 때도 delay가 아니라 delay, 뒤에 강세. 그 다음에 d가 아니라 드에 오히려 가까워요. 왜냐? 가 강세를 이제 죽여버리는 이제 은가라 그랬었죠. delay. 그 다음에 hotel. 자, 심지어 이렇게 단순한 단어일지라도 hotel. 강세 규칙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자, 영어이기 때문에 hotel. 그 다음에 report, advice, device. 자, 복수일 때는 devices 하셔야겠죠. devices. 그 다음에 variety. variety. 자, variety가 아니라 variety. variety. 자, 다양한 을 얘기할 때요. 그 다음에 technology. technology인데 여기 또 G 발음 주의하셔야 되죠. 자, 강세는 여기인데 여기 이제 탈락이 되면 안 돼요. 일단은 technology가 아니라 technology. technology. 그 다음에 technique. 자, 이것도 이제 기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테크라는 요 부분에 강세가 들어가는 경우는 의외로 거의 없어요. 뭐 technical 이제 형용사로 쓸 때 빼고는요. technique. 그 다음에 자, 요 단어도 주의하세요. 마음이 급하면 누구든지 컴퓨터라고 읽기 마련이에요. 컴퓨터는 영어가 아니라요. 영어라고 인지가 되려면 이음절에다 강세를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computer 하시면 되겠죠. computer. 자, 정확하게 이음절에다만 강세. computer. computer. 그 다음에 award. 자, 상할 때 award. 그 다음에 cafe. cafe. 자, 이거는 우리가 읽어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읽는데 여러분이 커피숍을 이제 스스로 이제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 영작을 하고 싶을 때는 커피숍이라고 쓰는 게 강세에 있어서 틀릴 확률이 좀 적어지겠죠? 원래 커피숍은 영어로 커피숍이잖아요. 그래서 카페인이 여러분들 파트 1에서 반드시 읽어야 될 때만 쓰시고요. 나머지는 커피숍으로 쓰시는 게 조금 더 강세에 대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experience. 자, 얘도 별표에 여러분들 experience. 얘도 사실 이제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었었는데 experience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exper가 아니라 B, B, experience. experience. 요거는 이제 발음 설명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performance. performance. 자, 이것도요. 제가 처음에 저희 이제 한형강 수강생분들한테 자, 읽어보세요 하면은 거의 다르게 읽는 그런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performance라고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제 색칠을 안 하고 이제 보여드렸을 때 performance는 이제 한국식 발음이고 하는데 performance가 아니라 영어라고 인지가 되려면은 performance. performance. 이음절 강세 줘야겠죠? commit. 자, 출퇴근. 그 다음에 success. 자, 얘는요. 앞에 발음도 좀 문제가 되는 단어인데 success가 아니라 success 해야 돼요. success. success. 그 다음에 discussion, security, percent. 자, 뭔가 할인율을 얘기할 때요. 그 다음에 construction, 공사, attention. 이거 이제 안내 방송할 때 처음에 이제 고객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트 1은 대부분 이제 방송의 형태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atten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첫 문장에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attention, ladies and gentlemen. 자, 여기 이제 빈출 멘트. 그 다음에 facility. facility, 자, 시설. 그 다음에 economy, congestion, 교통혼잡이죠. exhibit,
exhibit. 자, 이것도 많이 헷갈리면 돼. exhibit가 아니라 exhibit. 이음절 강세. 그 다음에 certificate. 자, 이것도 어려운 단어예요. certificate. 자, 증명서인데 certificate라고 하는 그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학생분들한테 이거 읽어보세요 하면은 certificate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certificate. 이음절의 강세입니다. certificate. certificate. 자, 얘도 강세가 뒤에 들어가는 거를 방지를 하려면은 cate가 아니라 cut이라는 소리를 내시는 게 맞겠죠? certificate. 그 다음은 자 전치사에도 심지어는 강세가 있어요. 자 모든 영어 단어에는 다 이제 강세 규칙이 있다 그랬었죠. 자 throughout이 아니라 throughout, throughout. 자 뭐뭐를 하는 내내라고 할 때 throughout. 그 다음에 자 뭐뭐 없이 할 때 without. 뒤에 강세 out이라는 단어에 보통 강세가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동사군들. 자, begin. 자, 뒤에 강세. 자, begin. 자,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쓸 때요. 그래서 start를 여러분들 많이 쓰세요. 스스로 이제 영작을 하실 때는. 왜냐하면 마음이 또 급해지면 여러분들이 begin이라고 하시더라고요. begin이 아니라 begin. 자, 제대로 이걸 쓰시던지 아니면은 쉽게 start를 쓰는 것을 적극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하다, combine, predict. 자, 뭔가 이제 예측하다라고 할 때 predict, expect. 자, 두 단어는 동의어이죠. predict, expect. 야, 이런 것들도요. 파트 1에서 일기예보나 아니면 교통정보에서 뭔가를 어떤 사실 자체를 예측한다, 예측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쓰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빈출 동사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은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단어들. 그 다음에 request, prefer, enjoy. 자, 얘는 발음도 주의하는데 in이에요. enjoy가 아니라 enjoy. enjoy. 자, 상당히 많이 틀리는 단어 중에 하나. 그 다음에 suggest, suggest. 그 다음에 provide, 뒤에 강세, return, return, prepare, display, promote. 자, 이걸 명사화 시켜볼까요? promotion 하면 되겠죠? promotion, promote. 품사가 이동을 할 때 강세 규칙도 이동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뭐 극소수이긴 하지만요. 그건 제가 이제 과정 속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주의하시고 얘는 똑같다 그랬었죠? 자, 동사할 때도 promote, 명사할 때도 똑같이 그 자리에 promotion, 이음절에다가 강세를 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establish, apply, continue, present. 자, 요거 주의하면 돼. present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철자는 똑같지만 강세가 어떤 품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그 단어가 되겠는데요. 이걸 이제 동사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주셨겠죠? present. 동사할 때는 뒤에 강세인데 명사할 때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데 명사할 때 어떤 의미를 쓸까요? 선물 내지는 현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럴 때는 present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동사로 받아들여질 거고요. 명사라는 말로 하고 싶다면요, 여러분들 present라고 하셔야겠죠? present. 자, 명사의 의미에서는 present. 발음도 다르고 강세도 달라요. 강세는 앞에 이름절에 그 다음에 발음도 pre가 아니라 pre. 에 발음이 나줘야겠죠? 자,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 그 다음에 consider, consider. 자, 이음절 강세. discuss, release, repair. 자, 그 다음에 빈출 형용사들 볼게요. 자, 효율적인 할 때 efficient, efficient, convenient, convenient, outstanding, outstanding, promotional, important, specific, 자, 구체적인이라는 의미죠. available, 자, 가능하다, 뭐 시간적으로 가능하다 할 때요. available, 아니면 어떤 상품이 가능하다. successful, successful. 자, 얘도요. 쓰였는데 successful이 아니라 successful, successful. 그래야지만 앞에 이름절의 강세가 또 죽겠죠. 자, 요런 이제 원리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 3음절의 강세가, 세 번째 음절의 강세가 들어가야 되는 단어들은 뭐가 있느냐? 얘네들은요 상당히 쉬워요. 자 보시면 규칙이 약간 정해져 있는데 전부 다 뒤에 약간 징그러울 만큼 TION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Asian, 결국에 이제 소리 자체가 Asian으로 끝나는 명사들인데 TION 이런 전미사가 붙는 경우 대부분 이제 명사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information 같은 것들도요. 주강세는 뒤에 주는 게 맞는데 3음절에 주는 게 맞는데 약강세가 앞에 여러분들도 들어가줘야 돼요. 이걸 이제 표시를 안 해놨더니 여러분들 information 너무 3음절에 충실을 하시더라고요. 자, information이 아니라 information, information.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앞에 약강세, 뒤에 주강세, 그 다음에 education, education. 그래서 뭐뭐 ation으로 끝나는 건 다 3음절의 강세가 맞는데 앞에 일단은 찍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education, 그 다음 발표할 때 presentation, presentation, conversation, conversation. 앞에 찍고 3음절에 찍고요. 그 다음에 자 orientation도 orientation이 아니라 orientation, demonstration, innovation, renovation, negotiation. 어때요, 여러분들? 소리가 지금 굉장히 이제 규칙적이죠? 동일하게 3음절에다가 강세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satisfaction,
communications. 자, 이렇게 이제 음절의 수가 또 길어지는 경우 헷갈리죠. 근데 음절의 수가 많을수록 어디에 줘야 되는지 상당히 헷갈리는데 ation으로 끝나는 거는 그냥 무조건 a. 3음절에다 주시면 돼요. communications, communications, reservations, representative. 자, 요것도 자 어려운 단어였는데 representative. 어떤 이제 담당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representative라는 단어를 앞으로 많이 보실 텐데 발음도 주의해야 되고요. 강세도 주의해야 되는 단어. representative라고 하신 분들이 절반이에요. 그 다음에 representative 하면서 이제 강세를 앞에다 주신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발음적인 면에서는 여러분들 re라고 발음이 돼야 됩니다. re가 아니라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 그 다음에 anniversary, anniversary 기념일, employees, employees. 자, e로 끝나는 것들, e가 마지막에 2번 오는 것들은 전부 다 뒤에 강세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 이가 이제 쌍으로 오는 것들, employees, e를 길게요. 2개 있잖아요. 길게 해달라는 소리죠. employees, employees. 자, 그 다음에 얘도요. 이가 더블로 나오네요. guarantee, guarantee. 그 다음에 자, 기념품, souvenir, souvenir. 자, 형용사도 볼게요. international, 자, 국제적인. 그 다음에 electronic, 전자라는 의미죠. electronic. 자, 최다 빈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요. electronic devices. 뭐 전자기기라고 할 때 이제 많이 나오는데 뭐 상점 광고문이라든지 아니 뭐 비행기 안내 방송이라든지 뭐 관광 안내문이라든지 하여튼 뭐 전자기기를 꺼주세요. 뭐 전자기기를 뭐 세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재거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단어라는 거죠. 자, 미리 잘 숙지를 해두시고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한 번씩만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읽히는지만 일단 잘 들어놓으셨다가 여러분들 일시정지 해놓고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었죠. 자, 여러분들은 3번씩 따라하세요. 저는 이제 한 번씩 읽었지만 자, 계속 따라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요. 네, 발음 규칙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강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요. 강세는 이때 영어가 강세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라고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음은 우리가 내동댕이 치냐? 그건 아니겠죠. 발음도 무조건 중요해요. 당연히 스피킹에 있어서 발음도 중요한데 자, 발음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음성학에 해당되는 이제 이론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성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늘 이제 날을 새도 이제 모자랄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시험에 있어서 반드시 쓰셔야 되는 발음 규칙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제가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첫 번째 현상은 경음화 현상이에요. 자, 이것도 경음화라는 걸 달달달달 외우시면 안 돼요. 경음화를 이제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어떻게 각각의 단어들이 소리가 나는지 그거 이제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하시겠죠. 자, 경음화라는 걸 이제 이론을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자, P, T, Ks. 자, 이런 이제 저해음이라 그러는데 이런 이제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P라고 해서 P 발음이 아니라 P 된소리로 이제 발음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나머지 알파벳도 마찬가지인데 보통은 첫 번째 자음이 S로 시작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S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또 여기서 비중이 좀 크죠. 이제 지문만 봤을 때도요. 자, 스피커. 자, 스피커는 애초에 영어 발음이 아니라요. speaker 하셔야지만 영어예요. 근데 speaker. 스피커 안 돼요. speaker. 자, 나머지 단어도 다 똑같이 span 아니라 spin. spin. 그다음에 experience. 그다음에 open. 강세는 앞에 있는데 요게 이제 된소리 현상이 온다라는 거죠. open. 예쁜한다 할 때 예쁘다 할 때 예쁜 open. 그다음에 sky. sticker. start. study, install. 자, 얘도 떨구다 할 때 떨이 install이 아니라 install, extensive, 광범위함. 그 다음에 skip, 건너뛰다. skills, 얘도 이제 쌍기역 발음이 나야 되는 거죠. skills가 아니라 skills, scanner, episode, working. 그 다음에 자, ing 형태들 볼게요. 자, 현재 진행형들, talking, parking. 자, 낑이죠. 낑 힘들어서 낑낑대다라고 할 때 낑이에요. 그 다음에 looking. 그 다음에 marketing. 자, 요 단어도 주의하세요. 네, 평상시에 많이 쓰는 단어일수록 제가 오류가 날 확률이 높다 그랬었잖아요. 마케팅이라고 우리는 발음을 하죠. 한국인들은 대부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한국식의 발음이고요. 깨링이요. 근데 깨가 쏟아진다 할 때 깨이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링, 양파링 할 때 링이에요. 마케팅, 강세는 이름절입니다. 그 다음에 local, 이거 아까 봤었던 단어이죠. 강세는 앞에지만 일단 뒷소리가 뒤에 이제 적용이 또 되겠네요. local. 자, 이런 이제 현상이요. 왜 일어나는지 알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영어 중에서도 이제 미국 영어가 실용 영어를 이제 많이 따라간다 그랬었죠. 굉장히 이제 실용적인 그 이제 주의 현상을 갖고 있는데 경음화라는 것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발음하기 쉽게끔 이제 발전해온 어떤 발음 규칙 중에 하나예요. 자, 만약에요. 얘를 스피커를요.
피읍으로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자, 피음으로 발음했을 때 얼만큼 호흡이 많이 빠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speaker. 자, 호흡이 한없이 빠져요, 여러분들. 다음 음절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호흡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쌍비읍으로 우리가 된 소리로 발음을 하는 순간 두 번째 음절에서 소리가 딱 차단이 되죠. speaker, speaker, speaker. 자, 얘도요. spin 하면 호흡이 많이 들어가는데 spin 하면은 딱 차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과학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알고 가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적용하기가 수월하겠죠. 아, 그래서 발음하기가 쉬워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언어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설탄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도 이제 미국 영어라고 돼 있죠. 결국에는 실용 영어예요. 우리가 발음하기 편하게 발전해온 실용 영어. 자, 왜 나는 영국식 영어 하고 싶은데요? 자, 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들 영국식 영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영국 사람처럼 구사할 만한 그런 이제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토익 스피킹이든 뭐 토익이든 뭐 어떤 시험이든 간에 아직은 미국 영어를 베이스로 녹음이 되고 있는 시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스피킹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표준 발음이 미국 영어를 따라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자, 얘네들 이제 기본이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국식 발음은 나중에고요. 자, 일단은 미국 영어 설탄음. 자, 설탄음 이라는 건 뭐냐? T랑 D라는 알파벳이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리을이라는 발음으로 이제 되는 현상인데, 자, 리을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알파벳으로는 R에 약간 가깝겠죠? 자, 르라는 발음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빈출 어휘들 볼게요. 자, 첫 번째, water. 이거는 이제 영국식 발음이고요. 자, 미국 표준 발음으로는요, water. water. 자, water 하는 순간 우리가 힘이 두 번째 그 음절에서 한 번 더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발음하게끔 발전을 해왔다라는 거죠. water가 아니라 water. 그다음에 자, 나머지도요. bottle, metal, marketing, quality, lady. 자, 이것도요. 모델이 아니라 model이야. model, model, remodeling, metal. 자, 얘도 전부 다 R에 가까운 소리들이 이제 나죠. 자, 이쪽 설탄음들도 결국에는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음하기 편한 그런 이제 현상으로 발전을 해왔다. 자, 경음화랑 설탄음은 여러분들 이런 이제 원리 원칙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따라주시는 게 맞겠죠. 발음도 이제 올바르게 발음을 하시면서 강세 규칙을 이제 덤으로 적용하시면 좋으니까요. 자, 그 다음은요, 모음 약화 현상인데요. 강세가 없는 모음은 약화되는 현상. 요거는 앞전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예를 보시면요, alternate. 자, alternate이라고 발음하면 되면 맞아요. 근데 늦잠 잘 때 할 때 늦이요. 자, alternate라고 발음하는 순간 뒤에 강세가 들어간다 그랬었죠. 그래서 막아버린 거예요. 소리 자체를 차단하는 음가가 으라 그랬었잖아요. alternate. 그 다음에 얘도요. candidate가 아니라 candidate. 늦에 오히려 가까워요. candidate. candidate. 그 다음에 certificate. 얘도 cut에 가깝겠죠. cut. certificate. participate. computer. 자, 얘도 participate가 아니라 파와 의가 만나서 하는데 퍼예요. participate, participate. 그 다음에 computer. 자, 얘도 자세히 들어보면 컴퓨터가 아니라 큼이에요. computer, combine, contain. 자, contain이 아니라 큰이겠죠. 얘도요. 큰 집 할 때 contain. 그 컨테이너 박스 할 때는 컨테이너가 아니라 container야. container. container, 그다음에 connected. 얘도 으 소리가 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음 약화 현상이라는 건데, 자, 이런 단어들도 잘 봐두세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써야 되는 빈출 단어들이에요. 위에 세 개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요, 감점 요인 주요 발음들인데, 발음을요, 여러분들 유창하게 한다라고 해서 뭐 점수로 굉장한 가산점을 받고 그런 이제 채점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발음이 좋으면 이제 굉장히 유리하긴 하겠지만 스피킹 시험에서요. 이런 이제 F라든지 뭐 TH 발음이라든지 우리가 조금 취약한 발음들 있죠. 이게 한마디로 이제 쉽게 말하자면 노력을 해야 되는 발음들인데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대충 힘을 빼고 필름 페스티벌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그 의미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발음은 정확하게요. 자, 유창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정확하게요. Film Festival. 자, 자신감을 가지시는데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되는 발음이에요. Film Festival. 그 다음에 자, 빠른 할 때 fast. past 하면 안 되죠. past는 이제 과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의미 자체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effective. 자, 그 다음에 자, 30가 아니라 30. 자, TH 발음. 저 오히려 S라고 저는 발음을 잘 못하겠어요. 사실 지금 방금 한 것도 거의 다 TH 발음이었는데 자, 30. 자, 익숙해 주셔야 돼요. 저만큼요. 그 다음에 health. 이거 너무 심했잖아요. 이건 약간 노력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health가 아니라 health. 자, TH 발음. 그 다음에 throughout이 아니라 throughout. 강세는 뒤에였었죠.
자, R 발음도요. R이랑 L은 기본적으로 구분이 잘 되셔야 돼요. 요게 구분이 안 되면요. 그 단어에 있어서 의미 전달이 굉장히 흐려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walk랑 work라는 단어. 요게 이제 가장 취약한 단어 중에 하나이거든요. 우리가 그 평상시에 또 많이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자, walk를 work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walk 걷다는 이제 L이에요. 여러분들. L은 기본적으로 받침의 소리가 없어요. work 이걸 이제 발음을 굴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work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walk walk 그다음에 자 일한다 할 때는 work work 오히려 혀가 이제 뒤로 말려서 들어가죠. 자 나머지들도요. 자 얘 보면은 최근에 할 때 recent가 아니라 recent re입니다. re가 아니라 그 한국어 음절로 적으면 좀 이제 애매하긴 한데요. re에 가까워요. recent 그다음에 얘도요. reasonable이야. reasonable이 아니라 reasonable, 합리적인. 그 다음에 relationship. 자, R이랑 L이 동시에 나오면 당연히 구분이 돼야죠. relationship이 아니라 relationship. relationship. 자, work 여기 나와 있네요. work. work. 그 다음에 자, L 발음 list, let go, walk, talk, have. 자, have도 여러분들이 이걸 have 뭐 이렇게 발음하시는데 하프 연주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요. 자, 다른 엄연히 다른 단어예요. 의미 자체가 다르잖아요. 자, 철자에 따라서 그리고 소리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여러분들 영어 자체는요. have. 그다음에 harp. 이제 이 단어는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일단은 절반 할 때 half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L 발음, R 발음, 그다음에 TH가 노력해야 되는 발음, F도 마찬가지고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주시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몸을 만들 때요, 그 건강한 몸을 만들 때 그 몸에 이제 각각의 부위마다 우리가 근육을 쌓는 그런 그 어떤 이제 운동들을 좀 하잖아요. 여러분 혀에도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연습하고 단련을 하시다 보면요, 언젠가는 이걸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올바른 발음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최대의 학습법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는 학습법은 요거를 이제 보시면서 계속 따라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매일매일 여러분들 과정을 들으면서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이 발음 학습을 쭉 돌려서 보면서 그 이제 수업을 다시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강세랑 발음 규칙을 숙지를 하신 다음에요. 그걸 이제 적용하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잘 숙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여태까지 규칙들을 다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파트마다 제가 캐리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캐리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잘 해주시고 우리는 그러면 본 과정 속에서 본격적으로 레벨 7을 향한 어떤 공략법들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본 과정 속에서 뵙도록 할게요.